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산 쪽으로부터 받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용산 쪽에서 만든 받은 글. 예, 여러분 큰 웃음을 우선 안겨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용산 쪽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예측했는데 첫 번째,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4대4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넷은 인용, 넷은 각하로 해서 4대4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윤석열의 탄핵 재발의 길을 열어두는 타협안으로 해석된다. 아니 4대4 각하인데 윤석열이가 복귀하게 되면 탄핵을 안 한다?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요거 용산 쪽에서 자기들이 쓴 게 아닌 것처럼 돌리고 있는 받은 글입니다. 예. 어쨌든 첫 번째 4대4로 결론이 난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침묵과 원내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가 결국 기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혼자만 펄펄 뛰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명백한 날조입니다. 거짓이에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 SNS만 들어가 보면은 또 국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판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건 좀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명리학적 관점에서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되는데 목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유리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설이고 두 번째는 거짓이고 세 번째는 역술의 도움을 얻어서 윤석열이가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돌리고 있는 받은 글에 따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자들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받은 글에서도. 자, 정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법사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광장에 나가고요. 그래서 인증샷을 올리고요. 매일같이 SNS에 글을 올리고요. 법사위 회의가 열렸다면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올린 글을 보면 파면이냐 파멸이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무슨 정청래가 침묵을 유지합니까? 과거에 비해서 발언 수가 줄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신중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아닐까요? 자, 정청래 위원장이 최근에 법사위에서 한 발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는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를 할 수 없고 국무위원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요 군복 벗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정청래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영구 집권, 군사 독재의 이 지긋지긋한 권력의 비정상을 끊어내고자 우리 헌법은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군인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군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7조는 비상계엄은 전시나 준전시의 비상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87조, 88조, 89조, 90조, 91조 내란의 죄에서는 어떠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란이다.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반헌법적 행태의 팩트가 전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본 가운데서 벌어졌는데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파멸이다라는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정청래가 침묵하고 있다고요? 이 친구들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평결이 완료됐다는 어제 YTN 보도는 대단히 큰 뉴스입니다. 당연히 평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혹은 당일 평결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야만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이 절차적, 형식적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평결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표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 불려간 헌재 사무처장이 선고 지연 때문에 호되게 야단 맞았고 여당조차도 조기 선고를 하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추지 말자, 여기에 헌법재판관들이 뜻을 모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는 줄곧 5대3 아니다, 5대0일 것이다. 만약에 그 3명이 삐딱하게 나온다면은 5대3이 아니라 5대0일 것이다. 5대0은 뭐냐? 그 3명이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고를 늦추려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기각이나 각하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8명이 이제 드디어 평결까지 했다면은 결론을 다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고를 늦추려는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선고 일정까지 나왔으니 결론은 다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과에 어떻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서 평결을 한 것일까? 자, 용산 쪽 기대대로 4대4로 나오는 것일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당을 어제 취재해봤습니다. 평결 종료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평결을 종결했다. 평결을 종료했다. 이 의미는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권 취재 결과가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 인용 8 기각빵이란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각 각하돼야 한다는 사람들도, 또 여당도 실은 조속한 윤석열 파면으로 윤석열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한다는 것에 말입니다. 여권 지도부 8대0으로 인용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졌고,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 문제다라는 전언이 전해지니까 올 것이 왔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어제 권영세, 권성동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두 사람은요 원래 윤석열이 돌아온 것을 마땅치 않아 했습니다. 예, 석방됐을 때도 그랬고요. 자, 사실 파면 아니고서는 법관이란 지위로 그 간판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 정리해 볼까요?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예, 이겁니다.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회의 요건이 안 된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이 없다. 이거는 한덕수의 주장이면서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문에 살짝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심의나 의결, 그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랄 것도 없는 회의라는 거예요. 국무회의 없이 계엄이 공포되는 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앞서서 정청래 위원장 글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없는 계엄 공포는 위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파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 중에 두 번째,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포고령 1호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와, 세상에, 국회의 권한 정지는 위헌인 것입니다. 위헌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권한 정지를 못 박았잖아요. 역시 헌법과 형법을 보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기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기관 국회입니다. 국회뿐입니까? 선관위도 마찬가지지요. 네. 근데 여기서 국회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곳인데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아주 헌법 싸대기를 날리는, 있을 수 없는 위헌입니다. 자, 그리고 서너 번째는 군경을 동원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 여러분, 이거 혹시 동영상으로 아직도 남아있고요. 생중계로 다 보신 것 아닙니까? 어제는 케이블 타이로 시민을 묶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그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했는데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인정한 바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집는 다른 확실한 반박 증거는 없었어요. 자, 어느 것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아닌 게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체포를 못하게 경호원을 사병화해서 총칼로 막아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수사도 거부했고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송달도 거부를 했습니다. 박근혜가 뭘로 탄핵당했습니까? 탄핵 사유 중에 핵심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박근혜처럼 수사 거부만 한 게 아니라 체포당하기 싫어서 경호원을 사병화해서 총칼로 맞서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헌재 송달도 거부했고요. 아니 모든 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건건이 헌법을 법기술자답게 무력화하느라 길을 썼습니다. 온갖 꼼수를 다 썼어요. 이걸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파면 사유가 안 된다? 박근혜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사흘 만에 2,000명을 넘었는데 10,000명을 넘어 10만 명일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1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얀마 군부 지진 발생 뒤에 실시간 사상자와 피해 상황 집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독재 국가가 되면 재난이 발생해도 권력은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짓밟으면 되지. 지난번처럼. 이번 산불 보셨잖아요. 세상에 불이 자기 권역으로 넘어올 때까지 대피도 안 시켜요. 영남권의 지자체 다 빨간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또 경제가 엉망진창이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란잔당 정권. 우리나라 환율이 흔들리는 마당에 대통령 대행이란 자가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재미를 보고 자, 모레는 대한민국이 사느냐 독재자 윤석열이 사느냐 그 기로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순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 파악한 상황으로 보면은 저쪽도 체념하고 있고 윤석열 이후를 구상 중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실제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명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직무 복귀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계를 흐트리진 말되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고 공포에 쩔지는 말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